자, 미국 증시 마감 동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벨 나옵니다. 장현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10일 미국 3대 지수는 다른 표정을 지으면서 이날은 문을 닫았습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란에 주목을 하는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확인한 시장은 상승 탄력을 받긴 했지만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끌어내린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하락세를 상쇄시킨 모습이었는데요. 보잉과 캐터필러가 5% 넘게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장 초반의 상승세를 주도해줬던 가장 큰 요인은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날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약 4만 7천 명으로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여 바이러스가 통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신규 부양책 불확실성은 이날도 여전했습니다. 부양책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했던 대로 행정조치에 전격 서명을 했죠. 이런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는데 이를 두고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400로 줄어든 실업보험 지원이 경제 부양에 충분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조치가 실제로 시행될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이 행정조치가 민주당에게 부양책에 합의하라는 압박을 가할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날은 중국 외교부가 마크 루비오 상원 의원을 비롯해서 미국 정치인과 비정부 기구, NGO 인사 11명을 대상으로 제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 등을 제재한 데 대한 보복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미국 기업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서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보다는 양국이 돌아오는 15일 현지 시간 토요일이죠.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 예정인데 여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욱 주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나온 지표까지 간단히 함께 살펴보시면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고용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7월 고용 추세 지수가 50.89를 기록해서 석 달 연속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난 6월 채용 공고도 589만 명으로 집계돼 그 전달인 5월보다 52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1.3% 오르면서 27,791선 터치하면서 이날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날 홀로 하락한 나스닥 지수 함께 보실까요? 0.4% 가까이 빠졌는데요. 1,968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초반에 하락 반전을 했고 낙폭을 키우다가 막판에는 하락폭을 그래도 다소 조금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3% 가까이 오르면서 3,36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장중에 반락하기도 했지만 이내 회복하면서 상승폭을 키웠지만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WTI 가격이 약 2%가량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었는데 먼저 전날 있었던 중국의 공장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였다는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양책에 대한 합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국제 유가의 플러스 요인이 됐습니다. 덕분에 이 WTI 가격은 2% 올라서 $42 초반까지 현재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국제 금값은 다소 혼조 양상을 보였는데요. 장중에도 지금 바로 옆에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60선까지 오르기도 했다가 이게 또 빠지기도 하는 등 약간 혼조 양상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약세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부양책이 얼마만큼의 부양책이 나오는지 아직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부양책 합의를 좀 관망하자는 그런 심리가 국제 금값을 혼조 양상으로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국제 금값은 0.4% 소폭 올랐습니다. 2,036.1달러 선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제 금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리도 마찬가지로 혼조 양상이었습니다. 자, 밀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을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 여기에다가 부양책 합의도 좀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 이런 것들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소폭 올라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0.582%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약세가 멈춘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약세
기조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0.18% 소폭 올라서 93.6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외신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중국 외교부가 이 미국 재무부의 캐리람 홍콩 장관 등 중국 관료들에 대한 제재에 맞대응해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정치인과 인권단체 관계자들 11명에 대해서 제재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국 상원정보위원회 위원장 대행인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을 비롯해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케네스 로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사무총장 등 정치인과 비정부기구 인사 11명이 제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함께 미국은 공공연하게 홍콩 사무와 중국의 내정을 마음대로 간섭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해왔다면서 여기에 중국은 강력히 반대하고 유감을 표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달에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루비오 상원의원과 크루즈 상원의원을 이미 제재하기로 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연 이번 주 후반에 양국이 이제 회담을 갖고 1차 무역 관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지켜왔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결과가 가장 큰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연준이 미국 기업들의 블루칩 채권뿐만 아니라 정크 등급의 채권까지도 매입을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게다가 처음으로 실물 경제에 대한 대출 프로그램도 개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연준이 사용하기로 했던 막대한 실탄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 연준은 지난 7월에 시장에 약속했던 대로 정크 등급의 회사채를 매입했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코카콜라 이런 블루칩 기업들의 이 회사채까지도 매입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준은 유통시장과 발행시장 모두에서 이 회사채 매입을 하겠다고 밝혔었는데 지금까지 유통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매입을 했지만 발행시장은 아직 매입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연준의 실체는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먼저 대출 프로그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연준이 대출 프로그램을 개시하겠다고 했던 게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총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6천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지난달에 처음으로 이제 대출 프로그램이 개시가 됐고 이 총 양을 살펴보면은 약 9,200만 달러 정도가 실행이 됐습니다. 1억 달러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6천억 달러 가운데 1억 달러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연준이 대출할 수 있을 만한 이 대출 프로그램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채권 매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권 매입은 가장 많은 채권을 매입했던 것들이 자동차 기업입니다. 폭스바겐이라든지 토요타 이런 기업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까지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으로 이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이 지난번에 얘기하기로 9월 말까지 매입하기로 했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규모가 7,500억 달러 규모죠. 유통시장에서 2,500억 달러, 발행시장에서 5천억 달러인데 지금 방금 보셨던 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유통시장입니다. 여기서 매입했던 게 35억 달러 정도니까 여전히 유통시장에서도 살 수 있는 금액 규모가 많이 남아 있고요. 아직도 이 발행시장에서는 매입을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만큼 연준은 아직도 실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날의 테마주로도 꼽을 수 있는 것이 항공주가 되겠는데요. 미국의 이 공항 검문소에 이용객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날 항공주가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교통안전국 TSA는 지난 3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미국 공항 검문소에서 지난 일요일 하루에만 80만 명 이상을 검진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약 250만 명이 하루 검사를 받은 것에 비하면 약 70% 감소한 수치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항공 수요가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보여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졌는데요. 이 그래프를 함께 보셔도 작년 흐름은 물론 위에 있긴 합니다만 올해의 흐름을 보시면 4월 이후에 이 8월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항공주의 주가는 이 소식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는데요. 굉장히
이날 7% 넘게 오르면서 아메리칸 항공이 장을 마쳤고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도 9% 넘게 오르면서 이날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20개 항공사는 또 지난 6월에 1,630만 명의 승객을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1,630만 명의 승객이 나타난 것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하면 80% 감소했지만 그 전달인 5월에 비교했을 때 2배나 많은 수치가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국의 항공사들은 지난 4월에 승객 30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복 징후를 보였던 이 항공 수요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재확산으로 고꾸라지면서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규모 6만 명 이상의 직원을 다시 해고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에 브리핑을 통해서 항공사들을 잃고 싶지 않다며 추가 지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항공사에 250억 달러, 약 30조 원에 달하는 규모 자금 지원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 수요가 점차 회복이 된다면 항공주들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이 이 JC펜이라든지 아니면 시어스와 같은 미국에서 문을 닫은 수많은 백화점과 쇼핑몰을 이용해서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과 함께 이곳을 이 아마존의 주문 처리 센터로 이용하는 것이 어떤지 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은 수많은 쇼핑몰과 JC펜이 아니면 시어스와 같은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백화점에게 부지를 빌려주고 그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백화점이 문을 많이 닫았을 뿐만 아니라 아마존의 인터넷 쇼핑에 밀려서 이미 JC펜이는 파산 보호 신청을 하기도 했고요. 시어스도 수많은 매장과 쇼핑몰, 백화점 문을 닫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도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마존과 사이먼이 이런 매장들, 문을 닫은 매장들을 아마존 주문 처리 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마존은 계속해서 배송에 대한 혁신을 좀 이뤄가고 있는 상태죠. 빠르고 저렴하게 배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라스트 마일 분야가 혁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라스트 마일 분야를 계속 혁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주문 처리 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의 거점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에게 주문했던 제품이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기 때문인데, 어차피 백화점과 쇼핑몰은 위치상 소비자와 굉장히 근접하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의 주문 처리 센터로 이용되기도 참 적합한 그런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진짜 성사될 경우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에 대해서도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지난 밤 사이에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도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